교육부가 올해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3.19%.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4년제 대학 190곳을 조사한 결과 50여 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일부 대학은 인상률을 심의 중이거나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이고 동결을 한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째 등록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해당 대학 총학생회는 SNS나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이 인상된다는 건 취업 후에 학자금 상환도 많이 부담이 되고 수업의 질이 좀 개선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등록금을 올리는 만큼 학교 환경이 개선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많은 학생들 의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물가도 비싸서 알바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서 걱정이 많이 돼요. 사립대 총장협의회는 등록금 인상에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압박에 지난해 물가가 2.1% 오르는 등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립대는 재정 부족으로 양질의 수업을 위해선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첨단 기자재를 구입한다라든가 아니면 우수교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여건이 매우 열악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지원에 나섰는데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의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게 되고 지원하는 연체 시점도 앞당기게 됩니다. 기존에 8구간까지 지원하던 것을 9구간 학생까지, 연체 3개월부터 지원하던 것을 연체 2개월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당해 또는 직전 연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만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지원 대상 연체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넓어지고 학자금 지원 구간도 9구간 이하로 확대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면 해당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소득 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국가장학금, 교내외 근로활동 참여를 돕는 국가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등록금 인상 논란, 국립대 중심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사립대까지 확대하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수준은 OECD 수준의 67%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를 해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다면 이런 학생들과 이런 갈등이 줄어들 수가.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등록금 문제 해법을 풀기 위한 대학 구성원들과 정책 당국의 공동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등록금 인상. 이에 걸맞는 학교 환경 개선과 함께 사립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한 태권도 연습장. 장애인 태권도 선수가 벽을 짚어가며 쉴 새 없이 발을 뻗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한계를 거친 기합 소리와 발차기로 이겨냅니다. 역경을 딛고 성장한 선수 뒤에는 베트남에 태권도를 전파해온 한국인 지도자 이명식 사범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하노이 체육국 태권도 사범으로 황민장 체육국장 올림픽위원회 사무총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하노이 태권도협회 베트남 공안부 태권도 사범, 현재는 베트남 장애인 올림픽에서 태권도를 지금 총괄하고 있고요. 20년간 하노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식 사범. 5년 전부터는 장애인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베트남에서 장애인 태권도는 널리 알려진 종목은 아니지만 그의 노력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Thầy Lê Minh Sích là một thầy rất nhiệt tình, vui vẻ và kỷ niệm với thầy thì là được đi thi đấu cùng thầy, được trò chuyện với thầy. Thầy rất quan tâm và rất chu đáo, từ những cái việc nhỏ, từ bữa ăn đến cuộc sống.
이사범의 열정 덕분에 베트남 장애인 태권도는 최근 국제 무대에서도 값진 성과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7개국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말레이시아 국제 장애인 태권도 대회에서 베트남은 금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Em thực sự là em thấy nó vui vẻ, làm cho cuộc sống nó tươi đẹp hơn. Và em vì nó là cuộc thi nên em cũng trau dồi kiến thức hơn. Trong thời gian tới thì em vẫn gọi là tập để em rèn luyện sức khỏe và đam mê. Rèn luyện sức khỏe cộng với đam mê của em thì em muốn rằng là một ngày nào đấy được tham gia một gọi là một cuộc thi nào đấy nó mang tầm cỡ tốt hơn. 이 친구들한테 태권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체 한 학생 선수만 해준다면 이 친구들이 맘 놓고 또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또 태권도를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통한 나눔은 구장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태권도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 동작과 스트레칭 위주의 수업, 고령층의 몸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태권도는 교민과 지역사회에 건강한 온기를 전합니다. 단순히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시니어잖아요. 시니어라서 기본 그 체력을 강화하는 걸 하기 때문에 저는 태권도가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이 좀 이렇게 몸을 좀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9년 우리 고등학생 선수들을 이끌고 하노이 국제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면서 베트남과 첫 인연을 맺은 그는 베트남에서 생활체육으로 태권도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를 육성하면서 더 큰 무대를 향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지도자로 가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LA 올림픽 지금 2028년도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중년한테 큰 영광과 희망을 주고 저도 지도자로서 마지막 LA 올림픽에 가고 싶어서 이걸 준비를 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와 함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선수와 건강한 노년을 즐기는 어르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어린 학생들까지 그 중심에는 오랫동안 베트남에서 태권도의 기틀을 다져온 이명식 사범이 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민간 스포츠 교류의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철학자 16인의 인생 수업은 소크라테스와 칸트, 정약용 등 철학자 16명의 내면을 MBTI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는 철학 입문서입니다. 철학과 성격 심리 교육을 접목한 인문 분야 전문가가 쓴 이 책은 철학자들의 삶을 통해 성격이 어떻게 사유의 방향을 만들며 그 사유가 다시 삶을 빚어내는지 알려줍니다. 사실은 뭐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40대, 50대 신중년들도 밖으로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염두에 두고 이 철학자들의 삶이 고단한 인생이 결국에는 2000년, 3000년 지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삶의 지침이 될 만한 어떤 선배 역할을 했다.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구멍난 세계는 아프리카 여행 중 동행하던 친구를 잃은 비극에서 출발하는 기행소설입니다. 작가는 국제 구호 현장에서의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후회와 죄책감으로 균열된 틈 속에서 사는 인물이 어떻게 다시 세계와 연결되는지를 조용하면서도 집요하게 그려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이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이야기라는 메시지, 또 그렇게 우리 인간이 함께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어떤 이루지 못할 완전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불안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독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2025년 부커상 심사위원으로 세계문학계의 주목을 받은 번역가이자 소설가 안톤 허의 첫 영어 장편 소설인 영원을 향하여는 나노치료와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 미래를 배경으로 존재와 정체성, 사랑에 관한 서사를 풀어냅니다.
고우로 읽는 심리 수업은 빈센트 반 고우의 삶과 작품을 통해 다양한 심리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인문 심리 교양서입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고우의 그림 137점을 수록해 이론 이해와 예술 감상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했고, 각 장 말미에는 독자 스스로 비슷한 감정 패턴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합니다. 뒷마당 탐조클럽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6년간 자택 뒷마당을 찾은 새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스케치는 작가 특유의 감각적 서사로 엮어내며 흥미와 감동을 전합니다. 미래를 여행하는 회의주의자를 위한 안내서는 미래를 전망하는 일에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사람과 사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웨어러블 기술과 합성 생명체, 우주정착, 의식 업로드 같은 복잡한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안내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존재하는 기술을 단순 나열하며 소개하는 대신 기술과 미래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최고의 멘탈 코치가 쓴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는 생각, 행동, 습관으로 이어지는 설계를 통해 변화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핵심인 2분 원칙은 변화를 원한다면 망설임을 멈추고 지금 당장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은 결심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AI라는 거대한 낯설물, 공존의 기회로 전환하는 관점을 안내하는 책. 낯섦과 공존은 AI를 우리의 삶과 사고의 틀을 재정의하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무엇이 가치 있는 문제인지 정의하는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의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을 여는 책을 시작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모두 6회에 걸쳐 신착 도서를 중심으로 사서가 직접 읽고 추천하는 사서 추천 도서를 선정 소개할 예정입니다.